안녕하세요. 너무 참다 못해 몸에서 사리가 나올 뻔했던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불합리한 걸 알면서도 참고 견뎌야 할 때가 있잖아요. 가령 직장에서 버티기 위해 상사의 횡포를 견뎌야 했다던가, 어른의 말에 일일이 말대꾸를 할 수 없어 그저 내내 할 때 같은 때 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한 사람에게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은 마치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개운하고 후련합니다. 그리고 부디 다른 분들은 저처럼 미련하게 견디는 삶을 살지 마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제 사연을 공유해 보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엄마는 중풍으로 쓰러져 몸이 많이 불편해지셨어요. 오른쪽 몸 전체가 마비되셨다가 재활치료도 많이 호전되시긴 했지만 그래도 평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할 몸이 되셨죠. 엄마가 막 쓰러졌을 때 저는 아빠와 3살 어린 남동생을 대신해 입원해 있는 엄마 곁에 붙어있기 시작했습니다. 합격해서 입학을 기다리고 있던 지역 국립대학의 등록까지 포기하고요. 택시 운전을 하던 아빠는 돈을 벌기 위해 엄마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었고, 남동생은 아직 고등학생인데다가 남자였으니 아무래도 엄마의 화장실 볼 일이나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는 일은 제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안하다 화연아. 부모가 되어서 자식의 앞길을 망치는 것 같아. 이 아빠가 얼굴을 들고 널 볼 면목이 없다. 아빠는 제게 무척이나 죄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괜찮다며 웃어 보였죠. 뭐 엄마는 아프고 싶어서 아팠나? 다 나 키우느라 몸이 망가져서 이렇게 된 건데 불만이 있으면 내가 불효녀지. 그리고 아빠도 엄마 병원비 때문에 요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 종일 운전하고 있는 거 다 알아. 경준이도 학교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달려와줘서 경준이 덕에 나도 틈틈이 쉬어.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던 아빠와 가족밖에 몰랐던 인자한 엄마, 그리고 항상 저를 위해 늘 주고 냈던 남동생. 비록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던 터라 집안 사정이 썩 넉넉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풍요로웠어요. 가족은 제게 정신적인 기둥과도 같았죠. 이후 엄마의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되자 아빠는 엄마를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어요. 혼자 4명당 1명의 간병인이 상주하고 있는 곳으로요. 24시간 엄마 곁에 붙어 있지 않아도 되게 된 저는 작은 공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저까지 3명인 아주 소규모 사업장에 말이죠. 사장님은 좋은 분이셨어요. 어리다고 무시하는 일도 부당한 대우를 하지도 않았죠. 도리어 엄마를 간병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제가 기특하다며 가끔씩 보너스를 주기도 하셨어요. 내가 화연씨만한 아들, 딸이 있어서 그런지 참 남 같지가 않네. 우리 애들은 아직도 철없이 어린애 같기만 한데 화연씨를 보면 참 어른스럽고 기특하고 그래. 그런 사장님이 좋아 저는 그 공장에서 오래 일을 했어요. 그렇게 6년이 지나 제 나이가 27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사장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저 화연씨, 내가 부탁 하나 하고 싶은데 내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싫으면 얼마든지 싫다고 말해도 좋아.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저런 말까지 하며 뜸을 들이나 싶었어요. 그리고 사장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게 굉장히 뜻밖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화연실 보고 글쎄 첫눈에 반했나 봐. 왜 몇 번 봤지? 나보러 몇 번 공장에 들렀었는데 화연씨만 괜찮으면 내가 우리 아들이랑 화연씨 한번 만나게 해주고 싶어. 사실 전 퇴원 후 혼자서 지팡이를 짚고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가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엄마를 두고 아직 연애도 결혼도 할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태껏 제게 잘 대해주신 사장님이
멋쩍게 꺼내신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기도 어려워 저는 하는 수 없이 사장님의 부탁을 들어드렸죠. 어차피 만나 뵙고 좋게 거절하면 되겠다 싶어서요. 운명의 흐름이란 참 예기치 못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난 사장님의 아들이 바로 3년 뒤 제 남편이 되었거든요. 남편은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제 거절을 듣고도 저를 끈질기게 쫓아다녔습니다. 당시 막 인쇄소를 차렸다던 남편은 제게 예쁜 꽃 사진을 배경으로 한 엽서를 출력해 편지를 써서 주기도 했고 저의 퇴근 시간에 맞춰 꽃다발을 사들고 공장 옆에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그날 그 모습을 사장님이 보기라도 할까봐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제게 잘해주신다고 해도 남편의 아버지인데 제가 자기 자식을 계속해서 매몰차게 거절하는 모양새가 썩 좋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공장에서 멀리 떨어진 골목으로 데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장님께 들으셨죠? 저희 집안 사정이요. 저는 지금 연애할 시간도 없고 결혼 욕심은 더더욱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솔직히 남편이 싫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여자애를 이렇게나 좋다고 말해주는 그 사람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제 사정이 이런 것을요. 애써 속으로 아쉬운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남편의 대답은 그런 제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말았어요. 부모님이 아프면 자식은 연애도 결혼도 못하나요? 화연 씨는 화연 씨 인생에 있는 거잖아요. 정 그러시면 제가 화연 씨 시간에 전부 맞출게요. 화연 씨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게요. 제가 화연 씨 좋아하는 만큼 화연 씨 인생에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맞추고 노력할게요. 저도 모르게 그만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마음을 울린 남편의 말에 우린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만난 지 2년 뒤 남편은 제게 청혼을 했죠. 가진 거 하나 없이 몸만 와도 돼. 어차피 나도 2년 전에 인쇄소 차리느라 대출까지 받았어서 가진 돈 별로 없어.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우리 돈 모아서 분가하자. 하지만 난 엄마랑 아빠랑 동생한테만 떠맡기고 나 혼자 잘 살자고 결혼할 수가 없는걸? 집 사이 거리도 버스로 30분밖에 안 걸리는데 결혼해서도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우리 부모님도 나도 화연이 네 사정 다 알고 있는데 뭐. 저는 고민 끝에 아빠에게 청혼을 받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연애를 하는지조차 몰랐던 아빠는 펄쩍 뛰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엄마 때문에 결혼을 망설인다고? 아서라. 너 네 부모를 진짜로 자식 아낄 막는 염치 없는 인간으로 만들 셈이야? 네 동생이랑 나랑 충분히 네 엄마 잘 돌볼 수 있다. 너만 네 엄마 자식이고 가족이야? 네 동생도 네 엄마 자식이고 나는 네 엄마 남편이야. 서울에서 대학 다닌 네 동생 등록금이랑 월세 대느라 힘든 나 대신에 네가 여태껏 집에 생활비 대랴 엄마 돌보랴 여행은커녕 친구들하고 술 한번 마음 놓고 못 먹었던 거 안다. 그런 네가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있었다는 말에 오히려 이 아빠는 기뻐. 화연아, 얼마 전에 경준이 취업해서 집에 내려온 뒤론 이젠 집안 사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어. 네 엄마의 약값이 좀 든다 뿐이지 예전처럼 병원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예전엔 내가 우선 살아야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네 발목을 붙잡았다. 그때 그 일이 지금까지 내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른다. 그러니 더 이상 이 부모 때문에 네가 가고 싶은 길 더는 포기하지 마라. 이 아빠 부탁이다. 그날 아빠를 붙잡고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겨우 울음을 그치자 아빠는 제게 통장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그 통장에 무려 1,6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었어요. 아빠가 더 해주고 싶었는데 집안 사정 조금 나아진 후에 조금씩 아껴서 모아둔 게 겨우 이거다. 미안하구나. 이걸로
네 남편 될 사람하고 시부모님께 옷이라도 한 벌 해드리고 예단비라도 하거라. 거절할 생각은 하지도 마. 아무리 시댁에서 괜찮다고 해도 결혼할 때 해온 건 살면서 두고두고 말이 나오는 법이야. 아빠는 자식인 저를 위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돈을 모으셨던 겁니다. 정작 아빠 자신은 다 늘어진 러닝에 10년 전 산 셔츠를 아직까지 입고 다니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청혼 반지 10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주신 돈으로 시부모님께 예단비를 드리고 남은 돈으로 결혼식에 드는 비용들을 처리했죠. 남편이 모은 돈 몇백만 원으로는 남편 방에 있던 침대를 버리고 둘이 함께 쓸 장롱과 큰 침대를 샀고요. 남편 말대로 둘 다 가진 돈이 별로 없었기에 결혼과 동시에 시댁살이를 시작한 겁니다. 놀랍게도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제 존재를 알고 있었더군요. 시모와 먼저 시집간 손아래 시누이까지 모두요. 이 양반이 얘들한테 화연인 이해하길 얼마나 해대는지 모른다. 얘들이 술 먹고 밤 좀 새고 들어오거나 집에서 짜증이라도 부리는 날엔 우리 회사의 화연이라는 아픈 제 엄마도 돌보고 동생 대학도 보내줬으면서 인상 한번 찡그리는 일이 없다고 어찌나 비교를 해대는지 누가 들으면 새아가 네가 이 양반 자식인 줄 알았겠다니까. 아니 내가 언제 또 그렇게까지 말했어? 사람 참 오바하긴. 오바 아니거든요 아빠. 새언니 오죽했으면 저 새언니 처음 봤을 때 아는 사람처럼 느껴졌다니까요. 왜 우리 오빠도 아빠 공장에서 언니 얼굴 처음 보고 온 날에 진짜 안화연이란 사람 보고 왔다고 얼마나 저한테 떠들어댔나 몰라요. 야,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난 첫눈에 반했다고 말했었는데. 뭐야? 당신 내가 예뻐서 반한 거 아니었어? 하긴 어쩐지 이상했어. 난 진짜 평범 중에서도 극평범한 얼굴인데. 그게 사실은 아버지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당신 얘기를 들어서인지 나도 당신이 궁금했거든. 근데 공장에서 당신 처음 본 날 있잖아. 그날 공장 밖에서 당신이 장모님한테 영상통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어. 말씀도 잘 못하시는 장모님한테 어찌나 살갑고 상냥하게 굴던지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며 중얼거리더군요. 귀까지 빨개진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나 몰라요. 시아버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너털 웃음을 지으셨죠. 그때 이놈이 너 좀 소개시켜 달라고 정말 날 얼마나 졸라대던지. 나야 뭐 하연이 네가 내 며느리가 된다면 쌍수 들고 환영이니 좋았지 뭐. 다시 한번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맙다 하연아. 아주 이웃나라 공주님을 모셔왔어. 당신 딸이나 그렇게 좀 예뻐해 보슈. 시모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툴툴댔어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정말 환영받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말이죠. 한동안 시아버지와 함께 출퇴근을 하던 전 임신을 한 후 5개월 만에 공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더 일을 하고 싶었지만 워낙에 오래 서서 하는 일이라 혹여 아이가 잘못될까 걱정이 된다며 시아버지께서 먼저 권유를 하셨거든요. 당시 제 몸이 너무 허약해져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 제게 당부 또 당부를 했던 터라 저는 시아버지의 권유를 받아들였죠. 그런데 문제는 일을 그만둔 이후부터였습니다. 저를 대하는 시모의 태도가 그때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 새아가 거기 걸레 빨아놨으니까 청소 좀 해라. 네? 저기 물걸레 청소기 있는데요. 그걸 누가 몰라? 자고로 바닥 먼지는 무릎 꿇고 눈으로 가까이 봐야 잘 보여서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거야. 여태 너 일하는 동안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렇게 집 청소를 했다. 이제 너도 일 그만뒀으니 집안일 해버릇 해야지. 언제까지 시애미한테 대접만 받을 거야? 저 공장에 출근할 때도 저녁밥은 늘상 제가 차렸고 친정 안 가는 주말엔 시모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집안 대청소도 했었거든요. 가족들 밥상도 차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 며느리 취급을 받으니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어려운 어른이고 임신을 해서이긴 했지만 어쨌든 저도 주부가 되었으니 시모께 살림을 배우는 게 맞다 싶어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시모가 시키는 대로 걸레질을 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저를 벼르기라도 했던 건지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예, 속옷은 손빨래를 해야지. 집에서 너희 엄마가 그런 것도 안 알려주셨어? 하긴 너 20살 때 쓰러지셨다고 했으니 가르칠 시간이 없으셨겠구나. 에휴, 앞으로 내가 가르칠 게 태산이겠어. 내가 아기 좀 사왔다. 우리 아들이 아기쯤 귀신이야. 밖에서 사 먹는 것도 좋지만 주부가 집에 둘이나 되는데 뭐하러 그러니? 자, 내가 옆에서 알려줄 테니까 한번 손질해봐. 이 모든 일이 임신한 며느리에게 시모가 시킨 거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게다가 막달까지 입덧 때문에 정말 죽을 맛이었는데요. 아기 손질하랴, 10분에 한 번씩 화장실 변기를 붙잡고 토하랴, 진짜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결국 머리가 핑 돌아서 정신까지 잃었어요. 이후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더군요. 눈앞엔 눈물을 뚝뚝 흘리는 남편이 보였고요. 여보, 괜찮아? 여보, 우리 아긴 무사해? 건강하대. 어떻게 된 거야? 나 놀라서 바로 달려왔잖아. 엄마 말론 당신이 나 아기찜 직접 해준다고 사서 고생하다 이렇게 됐다던데 예정일이 한 달도 안 남은 사람이 왜 이런 무리를 했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 시모는 남편에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했더군요. 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남편에게 그동안 시모가 제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말해주었죠. 그날 집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어떻게 임신해서 일까지 그만둔 사람한테 그런 시집살이를 시킬 수 있냐며 화를 냈고 옆에서 남편의 말을 들은 시아버지도 시모를 크게 야단치셨어요. 시모는 그제야 제게 마지못해 사과를 하셨죠. 미안하다. 내 딴엔 너한테 살림 가르치고 싶어서 한 행동인데 그게 너무 과했나 보다. 앞으로는 주의하마. 그리고 그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친할머니가 나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거든. 근데 그때까지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렇게 시집살이 시켰어. 그래서 엄마는 며느리 들어오면 잘해줄 거라고 입 아프게 말했는데 엄마가 할머니가 엄마한테 했던 짓을 똑같이 당신한테 할 줄은 정말 몰랐네. 미안해.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꼭 얘기해줘. 알았지? 이번 주말엔 장인어른 장모님 뵈러 가서 쉬다 올까? 장인어른 장어 좋아하시지? 기깔난 놈으로 사서 포장해 가자. 저와 저희 집에 무척이나 잘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시모의 행동을 참아낼 수 있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크게 화를 낸 이후엔 한동안 잠잠하시기도 했고요. 이후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시모는 동네에 딱 하나 있던 제법 큰 마트를 저렴한 값에 인수받게 되었어요. 물론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말이죠. 마트를 운영하던 동네 여사장이 암에 걸려 마트를 급하게 내놓게 됐다는 말을 듣고 시모가 자신이 그 마트를 운영해보고 싶다며 시아버지를 졸랐거든요. 거참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마트를 해보겠대? 장사 뭐 할 줄은 알아? 나도 받아 쓰는 돈 말고 내가 벌어서 써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일이야 그 여자가 넘겨주기 전에 좀 알려준다고 했어요. 하다 보면 뭐 어차피 차차 손에 익을 거고 좀 실수한다고 한들 내가 사장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큰 마트라곤 동네에 딱 하나밖에 없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른데 뭐 갈 곳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시모는 마트를 나가며 한동안 제게 신경을 끄더군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육아를 하다가 저를 도와주기 위해 일찍 퇴근하신 시아버지께 알 맡기고
그때부터 집안일을 혼자 하면 됐으니까요. 물론 육아를 하며 집안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사사건건 쉬운 일도 어렵게 만들고 제게 잔소리를 퍼붓던 시모가 옆에 없으니 마음이 한결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일이 어느 정도 손에 익은 시모는 점장을 한 명 채용하더니 이내 하루에 잠깐씩만 마트에 얼굴을 비추고 말더군요. 그냥 팔린 만큼 업체 시킬 거 시키고 돈만 세면 되는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힘드네. 역시 괜히 사람을 돈 주고 쓰는 게 아니야. 저는 하는 수 없이 시모와 다시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이전과는 다른 트집을 제게 잡기 시작했어요. 너 또 친정 가니? 애까지 데리고? 이제 곧 저녁인데 가족도 식사 안 챙기고? 네, 어머님. 제 동생이 2주 동안 서울로 출장을 갔거든요. 아빠가 계속 일을 쉴 수가 없어서 하루만 저한테 엄마 좀 부탁한다고 하셔서요. 저녁에 가족들 먹을 찌개도 끓여놨고 반찬들도 식탁에 다 차려서 덮어놨어요. 밥도 밥솥에 예약 걸어뒀고요. 밥하고 국 퍼서 드시기만 하면 돼요. 너희 가족도 참 유난이다. 하루 반나절 정도는 사부인 혼자 둬도 괜찮을 텐데. 엄마 약 드셔야 해서 식사도 챙겨드려야 하고 화장실 가시다가 턱에 걸려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라서요. 죄송해요, 어머님. 분명 결혼 전엔 저희 집 사정을 다 이해한다고 했던 시모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친정에 가는 걸 점점 못마땅해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분명히 결혼 전엔 친정에 자주 가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친정엄마를 챙기러 친정에 가는 건 제게 중요한 일이었기에 저는 남편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어머님이 나 친정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갈 때마다 자꾸 은근히 눈치를 주시네. 당신이 어머니께 말씀 좀 잘 드려주라. 어? 엄마가? 아이, 엄마 자꾸 당신한테만 왜 그러시지? 알았어. 내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시모는 다음날 남편과 시부가 출근을 하자마자 제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어요. 예, 내가 친정에 자주 간다고 뭐라고 좀 했기로써니 그걸 그새 우리 아들한테 이르니? 아이고, 이래서 요즘 사람들이 시집살이가 아니고 며느리살이라고 하나보다. 내가 어디 무서워서 너한테 뭐라고 말이라도 하겠니? 예, 너 내가 여태 봐줬는데 할 말은 해야겠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여자가 결혼을 했으면 죽어서도 시대 귀신이 되는 건데 언제까지 처녀쩍게 하던 일을 애까지 낳은 마당에 그대로 하고 있을 거야? 너, 네 시아버지랑 남편이 네 편 좀 들어준다고 아주 살판이 난 모양인데 이건 잘못된 거다. 황당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르다더니 시모는 결혼 전 자신이 제게 한 말은 까맣게 잊은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되짚으니 웬걸 오히려 시모는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 분명 결혼 전에 저한테 제 사정 다 이해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애초에 남편하고 어머님 아버님이 제가 친정엄마 챙기는 일을 불편해 하셨으면 저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럼 아들이 너랑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는데 그걸 면전에 대고 안 된다고 하니? 결혼하면 어련히 자기가 알아서 잘 처신하겠거니 한 거지. 너 나 정도면 진짜 좋은 시어머니인 줄 알아라. 어디 여자가 결혼해서 친정에 간다는 소리를 먼저 해? 시댁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아니요, 죄송하지만 어머님, 저 그렇게 못해요. 저한테 남편도 아이도 다 중요하지만 그만큼 절 키워주신 제 친정 부모님도 중요해요. 죄송하지만 이 일은 제가 어머니께 못 굽혀드리겠네요. 뭐야? 시모는 씩씩대며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아이만 둘만 집에 남은 전 머리가 지끈거려 눈을 꾹 감았어요. 앞으로 엄마를 보러 갈 때마다 시모와 이런 언쟁을 벌일 거라고 생각하니 골치가 아파져서 말이죠. 이후 시모와 저의 사이는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시모는 시아버지와 남편에게 한 소리 듣는 건 싫었는지 꼭 저와 둘이
혹은 아이와 셋이 있을 때만 제게 비아냥거리더군요. 그때마다 저는 꾹 참았습니다. 화를 낼까 싶다가도 힘들 텐데 쉬는 날마다 저와 함께 친정으로 가 저 대신 엄마의 수발을 들어주기도 하고 아빠 남동생과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는 고마운 남편을 떠올리면 참아낼 수 있었거든요. 소중한 남편을 키워준 분이니 저 또한 심없게 예의는 다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다 제 나이 35에 끔찍한 사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택시 운전을 하던 아빠가 어두운 빗길에 핸들을 잘못 틀어 그만 가로수를 들이받아 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사람들의 신고를 받은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만 반파가 된 차 안에서 숨을 거두셨죠. 너무도 허망하게 말입니다. 무슨 정신으로 장례식을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어눌한 발음으로 여보 여보하고 아빠를 부르며 눈물만 흘리시던 엄마. 너무 울어 벌개진 눈으로 애써 이를 꽉 깨물고 상주 노릇을 하던 남동생. 그 와중에도 빈소에서 엄마 챙기랴 아빠의 영정사진을 보며 눈물 흘리랴 정신이 없었던 저. 그런 와중에 제일 슬펐던 일이 뭔지 아세요? 슬픔에 정신없는 와중에도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엄마는 어떻게 하지? 지금도 어머님이 이렇게 눈치를 주시는데 앞으로 내가 더 자주 올 수 있을까? 경준이한테만 엄마를 맡겨놔도 되는 걸까? 어쩌지?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하나?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친정으로 함께 돌아온 저에게 남동생은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남동생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미안하고 염치가 없어 눈물을 뚝뚝 흘렸죠. 누나, 사실 집엔 인사시켰는데 나 결혼할 여자 생겼어. 좋은 사람이야. 우리 엄마 모시고 같이 살고 싶대. 그 사람이 일 그만두고 엄마 보살펴 준다니까. 누나, 혹시라도 엄마 걱정이라면 하지 마. 알았지? 남동생의 말대로 6개월 뒤 남동생과 결혼한 올케는 참 좋은 사람이더군요. 제가 묻기도 전에 올케는 제게 자주 전화를 걸어 엄마의 상태를 말해주었어요. 힘들지 않냐는 제 물음에 오히려 엄마가 자신과 말동무를 해주느라 고생이라고 너스레를 떨곤 했고요. 이후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다시 취업을 하려 했습니다. 아이도 어느 정도 컸으니 맞벌이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 취업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더군요. 할 줄 아는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시아버지의 공장도 이미 자리가 꽉 차 나갈 자리가 없었고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아이가 많이 아파 아이는 한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 곁을 지키다 보니 어느새 3년이란 시간이 훌쩍 가더라고요. 아이의 건강은 꽤나 회복이 되었지만 남편이 워낙 불안해하던 터라 상의 끝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제가 아이 옆에 붙어있기로 결정을 내렸죠. 그러던 어느 날 시모는 제게 마트 계산원 일을 부탁했습니다. 아, 점장놈이 도망을 갔지 뭐냐? 책임감 없는 놈. 그만둔 점장이 벌써 몇 명인지 모르겠다. 이젠 사람이 잘 구해지지도 않어. 가족 교타하는 게 뭐니? 너한테 점장 같은 중요한 일 맡기려는 건 아니고 사람이 부족하니까 와서 계산이나 좀 해. 현태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내가 두어 시간은 잠깐 봐줄 테니까. 솔직히 시모와 함께 일하고 싶진 않았지만 생각해보니 정작 시모가 마트에 오래 나와 있지도 않을 테고 무엇보다 돈을 벌면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 대신 조금씩이라도 생활비를 보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은 외벌이 남편에게 눈치가 보여 차마 동생에게 돈을 보내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닌 친할머니인 시모가 아들을 봐준다니 안심도 되었고요. 그래서 전 최저임금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쓰고 시모의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죠. 근로계약서도 시모가 쓰고 싶지 않아 하던 걸 겨우 제가 받아냈어요.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서 말이죠. 이후 전 남편에게 양해를 구한 후 남동생에게 매달 30만 원씩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맞벌이가 되었으니 생활비를 더 내라길래
시모에게는 매달 80만 원을 드렸고요. 원래는 50만 원씩 드렸거든요. 그것도 원래 100만 원씩 내라던 걸 사정해서 겨우겨우 깎은 금액이었네요. 그리고 남은 돈은 저금을 했어요. 그동안 외벌이였던 터라 그리 많은 돈을 모으지 못해 여태껏 분가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시모의 마트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동안 점장들이 왜 그렇게 자주 그만두었는지 알겠더군요. 시모의 운영 방식은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우선 직원들에게 들어보니 근로계약서를 쓴 직원이 저 하나뿐이었어요. 다른 직원들에겐 최저임금마저도 주지 않고 있었죠. 게다가 직원들에게 임금 체불도 밥 먹듯이 했고 시모는 돈을 달라는 직원들에게 오히려 돈 받기 싫으냐고 으름장을 놨다더군요. 대부분 나이든 주부였던 아줌마 직원들은 받아주는 곳이 별로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시모의 마트에서 일을 했었고요. 게다가 유통기한 스티커를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마늘, 고추 같은 것들은 상태를 봐가며 팔릴 때까지 계속해서 유통기한 스티커를 몰래 바꿔 붙였고 정육 코너 사장님과 짜고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비싸게 팔며 서로 마진을 나눠 먹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에게 듣기론 점장들이 시모의 이런 행동을 지적하며 바로 잡으려다 해결이 안 나자 진절머리를 내며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처음 그 행태를 보고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솔직히 신고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시모인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시모 몰래 다시 유통기한 스티커를 바꿔놓거나 손해보는 셈 치고 제가 직접 집에 사오기도 했죠. 그리고 시아버지 몰래 시모에게 직접 대고 이러지 마시라며 이야기해보기도 했는데 시모는 도리어 제게 역적만 냈습니다. 나만 이런 줄 알아?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다들 이 정도는 한다더라. 마트 장사가 뭐 쉬운 줄 알아? 아무것도 모르면 넌 가만히 있어. 행여 네 시아버지한테 이 뻥끗하기만 해봐라. 정말 환장을 하겠더군요. 뉴스 기사로 이런 일을 접했어도 경악할 일을 바로 제 시모가 제 눈앞에서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는 남편과 우선 상의를 해보려고 했어요. 이후에 시아버지께 말씀드리든 시모 몰래 구청에 신고를 하던 하려고요. 하지만 마침 그때 남편이 출근도 못하고 감기 몸살로 며칠 알아눕는 바람에 저는 남편에게 말할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쯤 아빠의 기일이 겹쳐 저는 우선 시모에게 미리 말을 했어요. 어머님,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아빠 기일인 거 기억하세요? 저 그날은 일 못 나갈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요. 직원들하고는 근무 일정 미리 조율해 놨어요. 뭐? 아니 제사야 밤에 지내면 되는 걸 왜 낮에 일을 못한대? 제사는 저녁에 지낼 건데 그래도 일찍 가서 음식해야죠. 제 말에 시모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제 말이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이 보내주었던 시모였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빠 제사인데요. 그리고 이어진 시모의 말에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네가 매달 네 올케한테 따박따박 30만 원씩 보내준다며 내가 준 월급으로 시어머니 모시는 거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인데 당연한 일하면서 시누인 너한테 돈까지 받아먹는데 그깟 제사 음식 하나 제 손으로 못 차린다니 네 올케는? 시모는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최저임금을 모두 받아가며 일을 하는 제가 안 그래도 고가운 와중에 그 돈 중 일부가 올케에게 들어간다는 게 무척이나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치사할 수 있단 말인가요? 가뜩이나 마트 일로 시모에게 정말 혐오감까지 생긴 와중에 시모가 이런 행동을 하니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어머님, 제 아버지 제사상 차리러 자식인 제가 가야지 그걸 왜 며느린 올케한테 맡겨요? 그리고 제 엄마 돌봐주는 고마운 올케는 그 30만 원마저 저 쓰라고 안 받겠다고 난린데 어머님은 우리한테 따박따박 예전엔 50만 원, 지금은 80만 원씩 받아가시잖아요. 예전부터 5식구 식비랑 이 집 관리비까지 다 저희 돈으로 내고 있는데도요. 아버님은 우리가 여태 돈 내고 있는 거 모르시죠?
뭐야? 이게 어디서 되바라지게 시애미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대답이야? 그럼 나랑 네 올케랑 같니? 넌 결혼해서 엄연히 남의 집 며느리가 된 애잖아. 내가 일전에 말했지. 여자는 결혼하면 죽어서도 시댁 귀신이라고. 가뜩이나 친정 자주 가는 것도 고가워 죽겠는 마당에 그럼 그 집에 돈까지 갖다 바치는데 내가 네가 곱게 보이겠니? 우리 시어머니가 이 꼴을 보면 아주 기함을 하실 거다. 어디서 저딴 되바라진 손주 며느리가 들어왔냐면서. 아유, 너희 친정엄마도 대단하다. 몸도 불편한 양반이 뭐 이렇게 오래 살아서 자식들 고생시키고 내 속까지 뒤집어놔. 3년 전에 꼴가닥한 게 네 아빠가 아니라 네 엄마였어 했던 거 아니니? 결혼한 딸 자식까지 못 살게 구는 병신 양반이 왜 여태 살아서 내 속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냐 이 말이야? 병신이요? 어머님,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제가 여태껏 참고 인내하며 살아오던 모든 것이 결국 저런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엄마가 듣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서요. 그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제 인내심이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말씀 다 했다. 누가 지 엄마한테 배운 것도 없는 애 아니랄까봐 어른한테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너 네 아빠 제삿날 마트 일 안 하고 친정 갈 거면 아이 영영 오지 말어. 너 그때부터 내 며느리 아니니까. 네. 뭐라고? 알았다고요. 어머님 소원대로 해드릴게요. 뭘 내 소원대로 해? 마트 일하고 친정 간다고? 아니요. 저 이제부터 당신 며느리 안 한다고요. 자기 화난다고 감히 아픈 사돈 욕까지 일삼는 당신 같은 사람, 저 더 이상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네요. 그럼 저 더 이상 그쪽이랑 말 섞을 필요 없죠? 저 마트도 오늘부로 그만둘게요. 저 갑니다. 제 말에 시모의 표정이 얼마나 가관이었나 모릅니다. 시모는 곧 턱이 빠질 것처럼 입을 쩍 벌리더군요. 얼마나 놀랐는지 시모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 그 길로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말도 없이 친정에 가자 올케가 놀라서 뛰어나오더라고요. 저는 올케에게 어색하게 웃어 보이곤 잠시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엄마 방으로 들어갔죠. 우리 딸 왔어? 엄마. 힘겹게 저를 반기는 엄마를 보자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엄마를 끌어안고 어린애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고 말았죠. 왜 울어, 우리 딸. 울지 마. 엄마는 영문도 모르고 우는 저를 달래주었어요. 그럴수록 눈물이 계속 차고 흘러 울음을 그치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제 전화를 받은 남편은 가게 문을 닫고 그대로 친정으로 달려왔어요. 마트 이야기를 들은 남편도 하도 기가 막혀 입을 떡 벌렸다가 시모가 제게 한 이야기를 듣고는 당장에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이게 사실이야? 현태 엄마한테 정말 그렇게 말했냐고. 엄마 정말 왜 그래? 며느리가 무슨 죄인이야? 엄마도 할머니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다면서 왜 엄만 이 사람한테 한술 더 뜨는 건데? 이혼? 내가 이혼을 왜 해? 이 사람 이혼하재도 사흘 밤낮을 빌어서라도 그 이혼 내가 막을 거야.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엄만 뭐 안 아플 것 같아? 엄마 아프면 우리가 엄마 아무도 안 돌보고 요양원에 보냈으면 좋겠어? 아니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엄마. 그러다 천벌 받아. 시모가 휴대폰 너머로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지만 남편은 한숨을 쉬며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미안하다고 비는 남편에게 저는 싸늘하게 말했어요. 미안한데 여보, 난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어. 난 더 이상 당신 어머니 내 시부모로 모시고 살지 못할 것 같아. 당신 잘못 없는 거 알지만 내 마음이 그래. 나 너무 힘들어.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그 집 나오자. 그리고 엄마랑 보고 살지 말자.
내가 어떻게 천륜을 끊어? 난 그런지 당신한테 못 시켜. 아니야, 당신하고 우리 현태가 지금 내가 지켜야 할 내 가족인데 내가 너무 무신경했어.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착잡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남편이 정작 제게 잘못을 한 시모 대신 제게 이렇게 비는 모습을 보니 말이에요. 남편은 그 뒤로도 한참 동안 저를 붙잡았고 저는 한숨을 쉬며 남편에게 말했죠.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난 당신 어머니 구청에 신고할 거야. 당신 어머니가 또 그런 일을 벌일지 어떻게 알아? 나한테 너무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적어도 사람들 생계수도 아닌 월급이랑 먹는 걸로 장난을 치지 말았어야지. 당한 사람들은 무슨 죄야? 이건 내가 화가 나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망설이고 고민했던 일이야. 순수한 공익 목적이라고. 남편은 제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은 내용을 시아버지께도 전화해서 전부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 또한 제 말에 기함을 하시더니 이내 뜻대로 하라며 조용히 대답하셨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렴. 네 시애미 일은 내가 대신 사과하마 어머마. 그리고 내가 그 집 팔고 절반은 너희한테 떼어줄 테니 그걸로 집 구해서 너희들 세 식구 따로 나가 살려무나. 이혼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려운 결정해주어 고맙다. 저는 다음 날 남편과 시아버지께 말한 대로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증거들도 함께 제출해서요. 그리고 시모의 마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죠. 저와 남편과 아이는 한동안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시모에게 전화 한 통을 안 터군요. 그리고 어느 날 시아버지와 통화를 한 남편이 말해주더라고요. 원래 처음엔 영업 정지까지 안 간다는데 엄마네 마트는 하도 위반한 게 많아서 한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나 봐. 장사 못할 동안 마트에 들여놨던 식재료들은 팔지도 못할 테니 손해가 어마어마했다네. 그리고 아버지가 마트 내놨어. 엄마 같은 사람은 마트는커녕 동네 구멍가게도 운영해선 안 된다고. 엄마가 싫다고 바닥에 들어놓고 난리가 났었는데 아버지가 이혼당해서 쫓겨나기 싫으면 알아서 하라고 했대. 그리고 아빠가 마트 인수해준 비용까지 이혼 소송 걸어서 다 받아낼 거니까 각오하라고 으름장까지 놓으셨다네. 그때서야 엄마는 아무 말 못하고 잔뜩 풀이 죽어서 밥도 안 먹고 시위하면서 지낸대. 그러거나 말거나 아버진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나 봐. 안 말린다고. 사돈한테 그런 막말을 하고서 목구멍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밥알 넘기는 꼴보단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낫다면서 말이야. 이후 시아버지는 제 친정까지 찾아와 저와 남동생에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내가 사부인께도 사과를 드리고 싶지만 그럼 사부인이 모르셔도 될 사실을 아셔서 상처받으실까봐 차마 그러지도 못하겠다. 미안하다 어머마. 내가 아내 간수를 잘못했어. 네 시애미는 억지로 다시 볼 필요 없다. 명절에도 안 와도 좋아. 그저 사부인만 잘 챙겨드리면서 너희 세 식구만 모쪼록 잘 살거라. 나중에야 들었다며 멀리 살던 시누이도 제게 사과 연락을 주더라고요. 정작 잘못을 한 시모는 제게 사과 한번 하지 않았는데요. 시모를 제외하곤 시누이도 시아버지도 남편도 다들 좋은 사람인데 대체 시모만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다시 3년이 지났네요.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가 주신 돈과 그동안 모은 돈 그리고 대출을 껴서 이 지역에서 나름 학군이 좋은 곳에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아들은 이곳에서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죠. 올케는 그 사이 예쁜 딸을 낳았어요. 올케 임신 기간부터 아기돌이 되기까지 거의 2년 동안 엄마는 저희 집으로 모셨었죠. 쭉 제 집에서 모시겠다는 걸 올케는 귀엽고 고집을 부려 엄마를 다시 모셔갔어요. 어머님 없으면 제가 심심해서 안 돼요, 형님. 죄송하지만 어머님은 저한테 양보해 주세요. 참 좋은 사람이죠. 그래도 육아하랴, 엄마 돌보랴,
분명 힘들 걸 아는지라 저는 이전보다 자주 친정에 가서 올케를 도와주곤 해요. 이젠 친정에 자주 간다며 저를 구박할 시모도 옆에 없으니까요. 남편은 인쇄소를 회사 단지 근처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문구용품도 함께 판매를 하고요. 요샌 일손이 부족해서 저도 남편을 따라 출근을 해요. 이전보다 벌이도 나아지고 마음도 편해지니 요즘은 한결 살기가 참 편하고 좋네요. 시아버지는 하시던 공장을 접으시고 시모와 귀농을 하셨습니다. 원래 사시던 동네에서 남편이 태어날 때부터 터를 잡고 살아오셨었는데 워낙 크지 않은 동네였다 보니 시모가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트에서 저지른 일이 금세 소문이 퍼졌었나 봐요. 네 시엄마는 조금 있으면 지나가다 돌팔매질이라도 당할 것 같더라. 내가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었어. 그래도 어쩌니 미우나 고우나 내 옆에서 자식 둘 낳고 평생을 산 사람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우리 먹을 상추나 심고 살란다. 네 시엄마가 설마 텃밭 상추에까지 유통기한을 바꿔 적어놓진 않겠지? 농담이랍시고 하신 시아버지의 말씀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시아버지와 연락을 하고 있다고 시모와도 왕래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아직도 시모가 용서가 되지 않거든요. 남편 또한 시모와는 일절 연락을 않고 있고요. 시모가 미안하다며 남편에겐 연락을 한 모양인데 남편은 받지 않더라고요. 자신이 아닌 저에게 시모가 먼저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기 전까진 절대 시모를 볼 생각이 없다며 말입니다. 요즘 들어 친손녀도 보고 딸인 저도 더 자주 찾아뵈니 엄마의 표정이 더 밝아진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론 표정이 무척이나 어두우셨거든요. 시모에 대한 풀리지 않은 앙금과 찝찝함은 있지만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여있는 한 언젠간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고 풀 날이 분명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전 엄마를 잘 돌보며 남편과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제 마음이 행복해지면 미운 시모를 용서하게 될 넓은 마음도 가질 수 있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저처럼 너무 오랜 기간 참고 살지 마세요. 왜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참으면 병 된다고요. 우리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라병 생기기 전에 할 말은 하고 아닌 일은 아니라고 외치며 삽시다. 행복하자고 살아가는 삶이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